북한 나진항에서 지속적인 컨테이너 운송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저성장 지적이 나오자 수영호 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국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는 별로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의 입장점입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급한 군수송기가 십자일 밤 10시 45분 한국을 163명 등을 태우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민간 여객기를 제시한 시그너스는 3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데 해외 인력 수송 작전에 투입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과 싱가포르 국민 6명도 함께 타고 왔는데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탑승을 제한한 것도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국민의 긴급 귀국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와 유포 일본 외무상 등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4일 기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이 약 450명으로 파악된다며 외국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전쟁으로 지목한 나진항에서 지속적인 컨테이너 운송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VOA 방송이 15일 보도했습니다. VOA는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약 40일 동안 이 부두에 길이 100m 이상의 대형 선박 최소 4척이 지나들고 수백 개 컨테이너가 옮겨지는 장면이 관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선박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간 부두에 머물면서 컨테이너를 선적했다면서도 다만 이런 움직임이 모두 무기를 거래하는 것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무기 거래 의혹을 공유하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실시하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의 수단적 기구인 인쇄 해정부 중국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 의원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비판하며 유엔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결국된 시점을 설명해서 중국이 많은 북한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보도에 진심으로 소름 끼치고 낙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송환된 북한 난민이 고문, 성폭력, 강제 납치, 강제 노동을 겪고 심지어 처형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 대규모 송환은 폐락한 인도주의 일이라며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니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오늘 큰일에서 사흘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터너 특사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정부 관계자와 시민단체 대표자, 탈북자 등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즐기시고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004년 10월 발의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설치된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에서 가족 인권 정책을 소집하고 이를 집행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대사급 조직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국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는 별로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후 부총리는 현지 14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합총회장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성장 전망치가 2%대 초반으로 웬만한 경제 규모의 국가 중에서는 2%대 초반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가 밝혔습니다. 지난주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 저성장 지적이 나오자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국내 통상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해 기축 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아진 것으로 감축됐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통화국 11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8년 한국의 부채 비율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개국
평균 시대를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고용률이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핵심 취업 연령층인 20대 후반의 고용률 호조는 결국엔 고용시장이 양화되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성 국가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후반 고용률은 72.5%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입니다.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난해 1월 같은 달 기준으로 25개월째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국제적자위원회 ICRC의 큰손클럽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5일 ICRC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한국은 ICRC의 2023년 기술사 지원 그룹인 DSC 일원으로 최근 합류해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DSC는 연간 선정성 기여가 3만 스위스파 약 140억 원 이상의 고액 기여자 모임으로 2023 DSC는 한국 외에 미국, 독일 등 22개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들로 구성됐습니다. DSC는 ICRC 본부 고위급과 협의 회의를 통해 ICRC의 정책, 사업 예산 등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으면서 ICRC의 북한 내 사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40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도는 전적한 운동 정보수 일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 건수가 지난 13일까지 총 408건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또는 임차인 현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시 일가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14일까지 전세사기 이중 관련 고소장이 모두 131건 접수됐고 피해액은 80억 원 규모로며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위가 기준해버린 지난 8월 생명 전기 사용량이 4.6% 증가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사용량이 늘어난 데다 지난 여름 이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씩 30원 가까이 인상되면서 세대가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 25%를 8월 전기요금 보지서에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일기는 전국의 구름이 많이 끼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아침에 내리 지역의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내려와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일기 아침 서울과 춘천 기온이 9도, 전주와 대구는 12도까지 내려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든 전국이 18도에서 2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원입니다. KBS 월드라디오 오지마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마인드쉐어라는 말은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음 점유율인데요.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시장 점유율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드러나진 않지만 해당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인식이나 애정 또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점유율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아도 앞으로의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음악세상 청취자분들의 마음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세상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음악세상 오늘도 변함없이 화제의 드라마와 OST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드라마가 좋아 오늘은 드라마
행운의 섬을 드라마 평론가 김인경 씨와 만나보고요. 이어서 K-POP에서 화제를 모은 크고 작은 소식들도 살펴보겠습니다.